토트넘과 울버햄튼전은 여러모로 허망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골키퍼 비카리오만큼 황당했을 선수는 없을 겁니다. 2대1로 진 이번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동안 울버햄튼에 2골이 기록되면서 잘 버텼던 토트넘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반 3분에 브레넌 존슨이 빠르게 골을 기록한 것과 달리 속을 답답하게 하는 경기가 이어졌죠. 이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메디슨과 반더벤, 로메로가 빠진 경기는 손흥민이 아무리 애를 써도 흐름이 좋지 못했고 추가 시간 동안 토트넘의 수비진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다는 평을 했는데요. 잠시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I didn't think this was good from Spurs. They had just one shot for most of the game until I think the last 20 minutes or so, and that was the goal. That was it. There was just nothing else. They had the ball, but the creativity that was obviously. I think Postecoglou had other options. I thought they were naive defensively the last 10 minutes, where they should have played deeper to make sure they just locked everything in and they wouldn't that game 1-0. If you look at the second goal, it's the 97th minute. How is it possible for Mario Lemina to run in behind like he does, to be on his own for that cross? And yeah, maybe they think he's offside, but he's just not offside. But you leave so much gap in behind between you and Vicario when you don't need to. Just hoof the ball down the motorway and then at least you don't lose the game, you just draw it. I thought it was quite naive. And I think they will learn a lot from this. Is Van de Ven, so they will have to find really very quickly another option for who can be the creative touch. Because even we saw with Son was far too isolated up front, had nothing in the whole game, nothing at all, apart from that shot that was blocked at the end. But is it any surprise at the end that they're making these mistakes at the back when 3 of the back 4 have changed? And by the way, this is the old guard. You know, Davies, Dyer, Emerson Royale. 3 players that have not been in the team, and not been in the team for very good reason, because he doesn't fancy them, but needs must. So it's not really a surprise that they're making these mistakes, because these players have been making these mistakes for a while. And I go back to your point about it we've been too nice to them. I mean, what do we expect? What's the expectations? I mean, the fact that he's superseded expectations with this run he's been on. ESPN 해설위원들의 토트넘이 마지막에 나가떨어진 이유를 분석하는 코멘트들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다이어나 데이비스에게 기대를 한 팬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국 언론과 영국 팬들은 달랐나 봅니다. 울버햄튼전 선발로 나선 다이어가 혹시나 잘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언론 기사 곳곳에서 내비쳐졌거든요. 심지어 경기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민 감싸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스카이 스포츠의 선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평점 7점을 받은 선수는 존슨이 유일하고요. 6점을 받은 선수들은 비카리오와 포로, 로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5점에 다이어와 손흥민이 나란히 올라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돋보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원까지 내려와서 어떻게든 공격 포인트를 만들려고 혼자 애쓰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어이없는 반칙까지 당하면서 묵묵히 싸운 손흥민에게 최하점을 주는 영국 언론. 솔직히 황당한 마음이 앞섭니다. 다음으로 BBC 스포츠의 선수 랭킹입니다.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역시나 브레넌 존슨과 비카리오가 상위에 위치해 있고요. 다이어는 4.45점을 받았군요. 그렇다면 수비진의 어이없는 행동을 뒤에서 지켜봤을 비카리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울버햄튼전처럼 다이어가 풀타임을 소화한 건 이번 시즌 처음이었는데요. 당연히 새로 영입된 비카리오와도 처음으로 합을 맞춘 거였죠.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첼시와 울버햄튼 경기 중에 비카리오의 행동과 표정만 봐도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공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자꾸 비카리오에게 주려고 했던 수비진들. 심지어 비카리오가 고개를 흔들어 보이는데도 꿋꿋하게 넘긴 만행이 몇 번이나 목격됐고요. 다이어는 본인이 스피드가 딸려서 공격수를 따라잡지 못할 것 같자 어이없게도 손짓 수비를 했습니다. 나는 못하겠으니 네가 따라잡으라는 의미였죠. 볼 경합은 둘째치고 공격수가 근처에 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열려버리는 자동문 수비를 선보인 다이어.
전반에는 그래도 꿋꿋이 버티려던 정신력마저 후반부에는 완전히 무너져 추가 시간에는 눈앞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손 놓고 구경하기까지 했죠. 비카리오는 5분 만에 2골을 내준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경기 후에도 한참 동안 그라운드 위에 서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더벤과 로메로의 최강 센터백 조합 속에서 선방하던 비카리오마저 구 토트넘 선수들의 신통한 활약을 맞닥뜨리자 도저히 감당 불가였던 거죠. 사실 첼시 전까지만 해도 비카리오는 불굴의 정신력을 표출했습니다. 그가 토트넘에 합류하기를 누구보다 원했다는 사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탈리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비카리오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경기를 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할 기회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뜰 듯이 기뻤다. 필요하다면 피로 서명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 비카리오는 토트넘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기 때문이죠. 알람 시계가 울리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그에서 뛰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그라운드로 가라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화 285억 원에 영입한 그는 올 시즌 가장 저렴하게 영입한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극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4골이나 허용한 첼시전 후에도 상대팀 선수의 극찬을 들었는데요. 헤드트릭을 기록한 니콜라스 잭슨이 토트넘은 잘 조직된 팀이다. 특히 상대 골키퍼 비카리오가 날 놀라게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대단했다. 솔직히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비카리오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는 평을 남길 정도로요. 비카리오 역시 첼시전 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경기 후에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9명으로 싸웠음에도 정말 많이 노력한 경기였다. 지금까지 이런 점수차로 져본 적이 없지만 팬들은 박수를 보내줬고 그 마음에 깊이 감사한다라는 소감을 전했죠. 또한 영국 언론들조차 비카리오를 이번 시즌 최고의 골키퍼 1위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90미니츠가 10위까지의 선수들을 보면 지난 시즌 최고의 골키퍼로 손꼽혔던 뉴캐슬의 닉 포프와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받는 알리송이 3위, 맨체스터 시티의 에데르송이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수년간 인정받던 골키퍼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라선 게 바로 비카리오였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실력을 안팎으로 인정받은 그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앞으로 최소한 한두 경기는 자동문 수비 다이어와 함께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최근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카리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 리그부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간 사람입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라 생각했던 것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다음 꿈을 향해 전진하려 합니다. 토트넘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제 목표죠. 그걸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겁니다 라고 말이죠. 다이어를 비롯한 수비진들이 해내지 못한다면 본인이 해내겠다는 비카리오의 각오를 엿볼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을 짧게 전해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nstructions in that second half. The team continued to play a high line and you were flying off your goal line, sweeping up everything. Was that something discussed at halftime or did you just do that instinctively? Yeah, of course you have to make a choice. You have to take some risk because we think if we stay 15 minutes inside the box, they could have more chances to score. So we try to keep this strong high line because now it's difficult, after an emotional game like this, and recover and then we go again. We prepare the best next game, and then we have to go again.